안녕하십니까,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가능클럽 토론에서 나온 발언과 그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1월 10일 광주 방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하여 볼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며칠 전 전두환에 관련된 발언으로 인하여 대다수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특히 5.18 광주 민주항쟁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광주 5.18 재단 관련 일부 단체는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광주 방문에 대하여 상당한 항의를 하고 격렬한 저지를 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진정으로 광주는 이 땅의 민주화의 성지고, 또 광주 민중들이 일구어낸 민주화 진전의 역사는 이 나라의 산 역사, 그리고 민주화의 하나의 증언의 연속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가 그토록 지지하였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과, 그리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용서, 화해하는 정신을 항상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유명을 달리한 많은 민주 열사들도 지금쯤은 아마 이러한 대치되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한 역사를 가지고 대치되는 어떤 순간점보다도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사랑과 화해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나 희생자가 같이 다 노력하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정치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한 연설 속에서도 산업화에 박정희를 거론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등선에서 역사적인 위치에 이끌어내는 그러한 발언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였고,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하여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 민주화에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던 저로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산업화의 일꾼 박정희와 비교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어떠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대회냐, 제 눈과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저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주는 진정 살아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고, 또 많은 희생을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산자들도, 또 희생자의 가족들도 이제는 정말 좋은 민주화를 만들고 상식과 공정이, 진리가, 또 공정한 저울이 적용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화합하고 이제는 좀 더 일보 전진하는 역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5.18이라는 이러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또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러한 집단 거부 형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실로 이번 대선은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기에 참 애매합니다. 또한 주요 양대 정당이 민주당이 후보냐 국민의힘이 후보냐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기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치는 무엇이냐? 공정이고 상식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눈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진보냐 보수냐의 개념보다도 정직한 자냐 부정직한 자냐, 도덕적인 자냐 부도덕적인 자냐, 상식이 있는 자냐 상식이 없는 자냐, 거짓을 말하는 자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민주화운동 과정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한들 또 새로이 태어나는 20대의 신세대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이해되고 그 기준이 정확한 것은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 상식이냐 상식이 아니냐, 공정이냐 공정이 아니냐, 이러한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정치사회의 가장 기본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 또한 시민군으로서 또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꽃단 나이에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가족들, 이런 분들도 그 상처를 안고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적을 용서하고 적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적을 가르치고 적을 깨우치는 것이 더 진정한 용서와 배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광주는 진정 역사 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주저앉는 양심이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민주화의 새 역사의 이정표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청년의 시대에 1987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영만 유세를 마치고 국제 호텔에 이제 하루 계실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의 반대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국제 호텔을 둘러싸고 돌멩이를 던지고 깨진 병을 던지고 쇠조각을 던질 때 저는 국제 호텔 회전문 앞에서 마주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김대중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된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군중들은 더 이상 던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의 편에 있는 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의 편에 있는 자들은 희생자에게 뺨을 맞고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용서를 비한다는 그 정신 자세만 있다면 이러한 대치 논리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양대 진영의 후보들에게 상당히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달랐습니다. 진보와 보수와의 개념보다도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가진 자의 찬스냐 가진 자의 찬스보다도 가진 자의 배려냐, 동등한 의식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점이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는 토론에서 발언하는 몇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주 운전 경력자는 초보 운전자보다 덜 위험하다. 참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이 있었겠다 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발언인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하여서는 안 될 운전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이제 면허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구상적인 단어를 음주 운전자의 경력이 초보 운전자보다도 운전에 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 그렇다면은 음주 운전의 경력이 많은 자가 도리어 운전을 잘한다는 의미, 그건 국정을 갖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위한 변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화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은 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세야말로 지도자의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시 대장동 사건 관계로 유동규 본부장의 잘못은 유동규 본부장의 잘못이고 시장으로의 잘못은 없다.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 같으면은 만약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점령될 때에 국방장관이 군대를 지휘 총설 잘 안 하고 국방정책을 잘못하고 전력을 잘 전력을 잘 배치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휴전선이 무너지고 수도 서울이 또 이렇게 뭐 당하고 이렇게 변명에 급급한다면은 어떻게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그 대통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어떠한 상황에 대한 그런 것이 가만히 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경력자가 초보 운전자보다 덜 위험하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또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잘못한 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잘못이지 시장으로서 잘못이 없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면탈, 어떤 면피의 발언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답게 밑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안고 갈 수 있는 자세, 국민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관리 체제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변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지휘 체제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정당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의혹 앞에서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입니다. 조사하라. 혹자는 말하기를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조사하고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대선이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여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검을 도입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진부한 수사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느끼게 함으로 말하면 국민들로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검 도입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의혹에 대하여 걱정 어린 눈으로 이 대선 정국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신바람 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고 그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적인 민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부 독재 체제 속에서도 피나는 투쟁을 하였고 강조의 희생, 6.29 투쟁의 희생, 이러한 희생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갤럽에서 10월 26일에서 10월 28일 사이에 특검 수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65% 이상이 이것을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후보자일 것 같으면 이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을 수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도리어 먼저 파악하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실로 하늘의 신이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국민들도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지도자를 바로 본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식과 공정, 도덕, 그리고 모든 것을 속임이 없이 국민에게 나타내는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번 대선 정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계획을 운영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이 창조주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자,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진보와 보수냐는 개념보다도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공정과 상식 있는 자와 공정과 상식이 없는 자, 도덕적인 자와 부도덕적인 자, 이러한 것을 구별해내어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우리는 한번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이 문제를 특검을 수용하도록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좋은 여론 속에서 참으로 심판하는 이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